나이가 들수록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혼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시대에는 점점 갈수록 혼자 사는 분들도 많아지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아지는데요. 세월의 흐름은 굉장히 빠르고 수명이 늘어난 지금은 더더욱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노후에도 웃으며 사는 모습을 종종 목격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혼자 잘 살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나이 들수록 혼자서도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노년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 삶을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의 행복을 즐기는 것도 맞지만 노년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 삶을 생각하면서 인생 이막의 삶을 이루기 위해 생각해 보아야 하지요. 노후에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 삶을 생각하여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삶의 목표를 이루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70대의 한 여성분은 노후에 혼자 사는 것이 걱정되어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 삶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혼자 살면서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이 중에서도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취미를 찾아보기로 하였는데요. 은퇴 후 혼자 사는 것이 처음이었지만 자신의 건강을 중요시하며 건강식을 만드는 습관을 들여보도록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날이 갈수록 음식 솜씨가 늘어났고 자신이 원하는 음식으로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 기쁨을 느꼈습니다. 또 매일 산책을 하고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수영을 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이것들이 익숙해지자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독서,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등의 동호회에 나가 하나하나 시도하는 삶을 살았죠. 또한 가끔 쓸쓸하고 외로울 때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취미도 찾았는데요. 봉사활동을 비롯해서 지역사회활동 등을 참여하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꼭 취미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50대에 퇴직을 준비하는 한 남성은 노후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 삶을 생각하였습니다. 노후가 되면 돈이 더 들어갈 일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나이가 들면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건강관리와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며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등을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며 주거비, 식비, 교통비 등을 포함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지죠. 그는 노후에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저축과 투자를 통해 경제적 안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축과 투자를 꾸준히 하며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목표가 정해지니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누군가에게는 건강이 최고의 가치일 수 있습니다. 60대 여성분은 노후에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 삶을 생각하였는데요. 노후에 건강이 나빠지면 삶의 질이 떨어질 것 같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 삶을 생각하여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노후에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할 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삶의 목표를 이루며 만족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나이 들수록 타인의 선입견과 편견에 묻히지 말아야 합니다. 나 자신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사는 방법을 알아야 하지요. 노후에 혼자가 되면 주변에서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또는 혼자 사는 것을 안 좋게 평가하는 무례한 사람들도 종종 있는데요. 잘 생각해보면 이런 것은 전부 타인의 선입견과 편견이지요. 내가 혼자서 잘 살고 싶다면 나 혼자 잘 살고 내 자신이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당당하면 됩니다. 요즘은 이혼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게 홀로 된 분이 혼자가 돼서 열심히 사회활동하고 골프도 배우고 여가 생활을 한다고 주위에서 누군가는 따가운 시선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다 생각하고 신경 쓰며 자신의 처신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살다 보면 너무나 불행한 삶이 되겠지요. 혼자 사는데 꼭 누군가가 감시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를 주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편한 생활일까요? 나 자신의 행복한 기준을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묶어두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배째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겠지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멋지고 행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떳떳하고 당당하면 됩니다. 세상에는 나를 응원하는 사람도 많지만 잘 겪어본 적 없으면서 질투만 많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질투 많은 사람들이 남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지요. 그런 사람을 가급적 멀리하나 우리가 인생의 주인공이 돼서 다시 주어진 삶을 주저하지 말고 꿋꿋하게 살아야 합니다. 혼자 살면서 그 혼자만의 공간을 따스하고 밝은 햇살이 비추는 곳으로 만들고 나 자신을 사랑하며 가꾸고 살면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나이 들수록 혼자 살면서도 배움은 꾸준히 하는 것이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늙어서 그거 되겠어? 하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지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아무리 나이를 먹었다 하여도 내가 배우고 싶다면 배울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은 충분해. 전자와 후자가 있을 때 앞으로의 삶에서 누가 더 행복을 느낄까요? 바로 후자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젊을 때 그리고 중년 때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 시대에는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학교를 나와서 안정적인 직장, 유명한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최고로 여겨졌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새 노년이 다가오죠. 하지만 아직 마음만은 청춘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은퇴를 하고 나서 뭘 할 수 있을지도 모를 때가 많고 내 마음이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20대, 30대, 40대 시절에는 젊었으나 먹고 사는 것이 너무 바빠 뒷전으로 놔두었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잘 생각해보면 조금은 여유로워진 노년이 되니 해보고 싶은 것들이 생기는 경우도 많지요. 누구에게나 나름대로의 작은 희망이나 요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배우거나 춤을 추고 싶다거나 새로운 운동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물론 배우라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도록 무리하고 프로 선수가 될 만큼 학교를 다시 가거나 학원을 굉장히 열심히 다니면서 배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쁘고 가벼운 마음으로 마음을 살짝씩 내려놓고 아직 조금이라도 어릴 때 하나하나 배워두는 것이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후에 삶의 원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40살보다는
원하는 것을 하는 일은 살의 노인이 더 명랑하고 더 희망이 많을 것입니다. 노후에도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도전해보거나 취미 생활로 돈도 벌 수 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지요. 일찍 은퇴하고 나면 그저 손 놓고 집에만 있다간 결혼한 자식들이 손주들 봐달라 하는 요청에 나 자신의 삶이 아닌 자식들의 삶의 일부를 사는 경우도 많지요. 또 너무나 할 일이 없어 심심하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유튜브를 시청하거나 조용히 혼자서 책을 읽어보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적막한 삶을 채워주어 활력을 돋우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60대, 70대, 80대에도 그 나이만 가질 수 있는 매력이 있고 그 나이대가 되어야만 가질 수 있는 지혜도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좋은 포도주처럼 익는 것이죠. 그 나이대가 되어서야만 알 수 있는 낭만도 있고 그 나이대의 경험도 있습니다. 혼자가 되고서야 그동안 원했던 나 자신을 찾는 꿈을 발견할 수도 있죠. 그 꿈이 대단한 큰 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목표했던 것이라면 우선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다시 태어나는 기분일 것입니다. 만약 도예가가 되는 게 꿈이었다면 조금씩 하루에 1시간 아니면 일주일에 몇 시간씩 연관된 책을 찾아보고 자료를 찾고 지식을 쌓게 되어 실제로 꾸준히 해본다면 시간이 지나 열매를 맺게 될 것은 분명하지요. 특히 요즘은 거의 모든 지식을 온라인상으로 쉽게 접할 수가 있어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배울 수 있습니다. 삶의 지혜를 비롯해 독서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60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더더욱 많아지게 되어 노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며 해야 할 일도 많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손길이 더 필요한 사회로 점차 나아가겠죠. 그렇다고 해서 꼭 배워서 돈을 벌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한켠에 부담이 된다면 이런 마음은 놓아야 하지요. 내가 그동안 못했던 일, 그리고 지금 하면 좋을 일들을 생각하며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활 영어를 조금씩 배운다면 여행을 가서도 마음이 더 편해질 것이고 가이드가 가자고 하는 곳만 가는 것이 아닌 진짜 자신만의 여행을 할 수도 있지요. 직접 차를 빌려서 여행을 할 수도 있고 언어가 되니 호텔을 직접 예약하고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무리를 지어 우르르 몰려다니며 노후 관광 같은 패키지가 아닌 자신에게 맞는 페이스로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은 멋있는 일이죠. 네 번째,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행복은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전에 했던 것들에 대한 자랑보다는 후회가 남는 경우도 많은데요. 너무 자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정하고 수용하면 과거에 대한 후회와 자책감을 줄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할 수 있지요.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고 수용하면 지금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고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고 활용하면 자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자신의 약점을 인식하고 보완하면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경험의 지혜가 쌓였을 것이지요. 그 점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인정하고 수용하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노후에는 내가 지금껏 해왔던 것들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살 수 있고 보다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지요. 다섯 번째, 나이 들수록 나 자신을 더더욱 격려해 주세요.
이것은 칭찬과는 약간 다릅니다. 칭찬과 격려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칭찬은 다른 사람이나 자신의 긍정적인 행동, 성과, 특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칭찬은 다른 사람의 자부심과 동기부여를 높일 수 있죠. 그런가 하면 격려는 다른 사람이나 자신을 지지하고 용기를 북돋우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격려는 다른 사람의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칭찬과 격려는 모두 다른 사람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격려는 더 깊은 감정적인 연결을 형성하고 과정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는 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내적인 강점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격려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나 자신을 격려해야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째, 자신을 격려하면 자신감이 향상되지요. 자신감은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새로운 도전에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나이 든다고 해서 자신감과 의욕까지 꺾여서는 안 됩니다. 둘째, 자신을 격려하면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격려하면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이 나빠지다 보면 이것이 정신 건강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셋째, 자신을 격려하면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격려하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약점을 보완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또 격려를 잘하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힘을 북돋워줍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말을 하냐도 참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말하지 않아야 할 말들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나이 들수록 경험이 많아 더 잘 알고 간파하는 능력도 뛰어나지만 이것이 오히려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혼자서 살려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는데요. 부주의하게 대화를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들면 가진 것이 어릴 때보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심코 나이, 권위, 경험으로 밀어붙였다가 두고두고 후회로 남거나 한순간에 사람이 가벼워지고 존경과 권위까지 잃어버리는 안 좋은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면 나이가 들수록 절대로 입으로 내지 않으면 좋을 것들이 있는데요. 의외로 우리가 평상시에 쉽게 하고 편하게 해왔던 것 중에서도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의미 없어라는 말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상대방이 신나게 열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다 의미 없어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말하고 있는 사람은 김이 팍 새고 다시는 그 사람과는 말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거나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의미 없다는 것은 자기가 겪은 것에 한한 것이지 타인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이미 겪어봐서 다 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많이 살았다고 하지만 경험한 것은 세상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인간의 역사에서는 찰나에 불과하지요. 그래서 내가 얻지 못했다고 의미 없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자칫하면 괜히 비관론자로 보이기만 할 뿐입니다. 김만 세게 하는 사람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은 좋지만 남들에게 미움을 받아 강제적으로 혼자 있는 것은 아무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의미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잘 생각해보면 겪은 일 중에 의미 없는 일이 있을까요? 다 나름의 가치와 교훈이 있지요. 그럴 줄 알았어 하는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을 하면 다 알고 있었구나. 대단하다라는 생각보다 점점 사실 자기도 몰랐으면서
결과를 보고 말하면 나도 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표현은 다른 사람에게 실망감이나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말이죠. 특히 이 말은 상대방이 어려움을 겪거나 실패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일단 그럴 줄 알았어라는 말은 상대방이 미리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에 대해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는 비난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판단력이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어 그 사람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는 이렇게 들릴 것입니다. 본인이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뻔히 나쁘게 될 걸 알면서 도와주지 않았다는 원망을 부르고 왜 그랬는지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어떤 특별한 의도나 선견지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럴 줄 알았어라는 표현은 다소 무책임하고 무능하게 들릴 수 있으니 무심코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가 싫어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나 한두 가지씩은 건드리고 싶지 않은 주제가 있을 것입니다. 대화할 때 이런 주제를 빨리 인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상대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자고 한다면 말을 멈추고 다른 주제로 돌리는 것이 상대를 배려하는 대화법입니다. 아무리 그 주제가 재미있어도 내 재미만 생각해서 남이 싫어하는 말을 계속하는 것은 쓸데없는 화와 갈등을 부를 뿐입니다. 상대의 불편함을 무시하고 자기만 재미있어서 계속 이야기하다 상대방이 화를 벌컥 내면 보통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하거나 마음이 좁다는 말을 합니다. 바로 무례한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고 나서 상대에게 하는 말들입니다. 듣는 사람이 불편하고 상처가 된다면 바로 하지 말아야지. 듣는 사람의 성격을 들고 나오는 것은 상대 인격을 공격하는 훨씬 더 무례한 행동입니다. 누구나 존중받고 이해받기를 원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의 감정, 가치, 신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존중과 이해를 가지고 대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애초에 상대의 단점에 대해 언급하거나 평가하는 말 자체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누구나 단점을 들추거나 비난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대 단점을 말하며 웃음의 소재로 말하는 것도 극도로 싫어합니다. 우리가 상대와 원만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상대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지만 무엇보다도 상대가 싫어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도 있는데요. 이처럼 자신이 당한다면 기분 나쁜 일을 상대에게 하지 말고 보편적으로 기분 나빠할 주제나 언행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성숙하고 현명한 어른이 되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 산다는 것은 남들이 보기에는 외로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나 자신만을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인생을 혼자서 즐기기 위해서는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온전히 나만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의 눈치를 본다고 나의 행복을 포기하거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에 대해 쏟는 애정에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겠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며 편안하고 말년에도 복이 가득한 생활을 하려면 홀로서기여도 잔잔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행복은 바로 내 마음 안에서 비로소 시작되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말년을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을 인생에 적용시키셔서 멋진 인생의 막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에 계신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보세요. 함께 나누면 행복과 기쁨은 2배가 됩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항상 행복한 여러분의 노년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